야구 선수로 잘 나갔던 네. 걸로 기억이 됩니다. 국가대표도 하시고. 근데 갑자기 왜 연기를? 전 부상이 되게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안 났더라고요. 그때 계속 다치고 그래서 마음이 떠나니까 운동장에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죠. 부모님이 뒷바라지 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동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야구밖에 안 했는데 네. 이걸 그만뒀을 때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었고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가든지 갈 방법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운동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단순했어요. 저희 집 앞에 서울예술대학이 있었어요. 집에서 가까우니까 저기 가면 되겠죠. 그 학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실기 시험만 있는 게 연극과였어요. 연기학원을 이제 제가 찾아갔죠. 입시학원. 근데 그 입시학원에 슈퍼스타 감상이라는 야구 영화 오디션이 있었는데 야구 경력자 야구. 오, 마침. 딱 맞아 떨어지네. 한명처럼 그래서 거기 신청을 해서 저 야구했었다고 2달 전까지. 2달 전까지. 야구했다고. 확실하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야구 코치도 해주고 폼 가르치고 그리고 야구 스턴트 장면 같은 거 야구하는 장면을 배역으로 하는 그 역할을 받았었는데 나중에는 감독님이 배역을 하나 주셨어요. 구천서라는 역할을. 그걸로 데뷔를 하게 됐어요. 감사용으로 데뷔한 거예요? 그 당시 오비베어스의 구천수 선수. 구천서. 또 이렇게 닿네요. 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 연기자의 길로 어떻게 가게 되네요. 잘못된 길이 좀 지도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좋은 얘기다. 잘못 든 길이 지도를 그러니까 만들었다. 낙심하지 않고 좀 계속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일이 되는군요. 근데 그 뒤로 본격적으로 데뷔 영화가 사랑니에서 2000대 1을 경쟁을 뚫고 김정은 씨 상대역을 해요. 네, 그래서 상민도 잘 되셨나요? 그때 대단했죠. 그때 정말 대단했어. 그때 사랑니로 얘기했어요. 네. 처음에 신인 배우가 나왔을 때, 야 정말 프레시한 배우가 나왔구나. 남자 배우가 참 선이 고운 듯하면서 좀 이렇게 강한 인상. 참 아주 느낌이 좋았는데. 근데 그 오디션 때 엄청 튀게 입고 가셨다고. 그때 저도 이제 승용님처럼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 오디션 정보 카페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오디션은 무조건 튀게 하고 가라. 그래야 질문을 더 받는다. 일리가 있는 거야. 심사위원분들은 그렇다. 앉아 계시면 하루에 수십 명씩 보실 거예요. 맞네. 그때 뉴욕 양키즈 유니폼을 입고 왔어요. 아, 유니폼을 입고 갔어요? 네, 야구 유니폼 입고 뉴욕 양키즈 스냅백 쓰고 힙합 바지를 입고 핫하게 하고 갔네, 한마디로. 네, 그때 머리에 무광 왁스를 엄청 많이 발라놨어요. 거의 무광 왁스. 번개 맞은 것처럼 하고 갔어요. 위에 막 세워가지고.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이제 그 카페에서 정보를 얻고 그렇게 간 거죠. 네, 튀겨야 된다고. 궁금해, 그래서. 하도 이렇게 영화사 앞에 앉아 있는데 들어오래요 이제. 들어가니까 머리 감고 오라고 나가서 나가서 머리 감아라가 아니라 감고 오라는 거죠. 감고 오라고요. 네. 제대로 뭐 얼굴을 보고 싶어서. 인식을 시켰네, 인식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머리를 감고 들어오니까 왜 왔냐? 왜 머리를 그렇게 했냐? 왜 야구복을 입고 왔냐? 질문이 질문을 쏟아지네. 받았어요. 질문이 쏟아지네. 얘기했죠. 제가 야구 선수여서 미어 터지네. 슈퍼스타 감상이라는 영화를 처음 도전해서 찍어가지고 야구복 입고 왔고 그리고 이제 머리도 이렇게 오디션 카페 보니까 튀게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 얘기를 했어요. 네, 다 호감이다, 호감이야.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스토리들을 다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좀 거기서도 호감이 그렇죠. 순수하다. 솔직하다. 결국은 뭐 인터넷 시키는 건 아니구나. 맞는 말이에요. 감독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감독님이 네. 내일 김정은 씨를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김정은 씨 왜 만나요? 그때는 파리 연인 50대 맞아. 그때. 전국이 뭐 그냥 그 돼지 저금통에 애기 만나러 갔네. 네, 알고 보니까 그 역할이 주인공 역할이었어요. 세상에. 너무 놀라지 않았어요? 김종훈 씨 보고? 저 테레비 걸어오러 들어오는 테레비 자, 정말 태성 씨도 약간 우리 느낌이 물씬 나네. 테레비. 몇 년 전에 저 KBS에서 100점 만점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진행하셨잖아요. 제가 MC를 했었는데 우리 태성 씨 함께 했는데 진짜 웃겼어요. 같이 했어요? 진짜 툭툭 튀고 제2의 김보성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래요? 재밌었어. 근데 재밌지 않았어요? 그때도 튀게 가야 된다. 왜냐면 그것도 카페를 찾아봤어요? 카페 찾진 않았고요. 제 경험을 화제가 토론을 됐어. 했어요. 켜야겠구나. 해가지고 그때 갓 오토바이에서 내린 테레비 오토바이. 지금
우리 시대야. 바이크 내린 느낌으로. 오토바이에서. 오토바이 내린 느낌으로 가죽 자켓에 그리고 집으로 택배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블루투스를 귀에 꽂고 대박이다. 이거 솔직하시니까 또 이게. 아니, 예능을 솔직하니까 재밌어요. 되게 중요하다고 찍는데. 예. 근데 예능을 나는 계속 좀 해줬으면 지금 난리가 났을 텐데. 네. 풍만 안 하시대요, 보니까. 아, 제가 첫 예능에 강한 우울증. 누구 때문에? 뭐예요? 한 14년 된 것 같아요. 13년, 14년. 예. 그때 한참 짝짓기 프로그램, 연애 프로그램, 맞아. 천생연분 이런 거. 네, 연애 편지. 예. 연애 편지 처음 녹화를 했는데 그때 강호동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왜 무서워? 아, 지금은 이제 어린 친구들은 지금 보면은 그냥 개그맨이나 MC로 아시는데 네. 저 당시만 해도 신인을 그만두신 지 얼마 안 돼요. 남한테 쫄았어요? 네, 쫄았죠. 쫄았는데 그때 사랑의 발차기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발차기. 약간 진짜 미소년 초반 느낌 난다. 그 여자 셀럽분들이 쭉 서 계시고 응원을 해요. 그리고 남자 게스트들이 날라서 저 앞에 있는 스티로포를 발로 착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하고 플라이트 스타의 환희 씨가 결승전까지 갔어요. 아마 7m가 넘었던 걸로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1시간 반 정도 계속 서로 두 분이 이렇게 경쟁이 붙었군요, 드디어. 예. 찬희 씨도 승부욕이 강하거든요. 이제 남은 스티로폴 판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강호동 의원님이 온나. 운동선수가 너무 그러면 안 된다고. 네가 너무 그 스포츠맨십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네. 그래가지고 저라. 짓고 싶진 않았죠. 아, 저는 아직도 한 2, 3m 더 돼요. 야구 그만둔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발을 뻗어서 팍 차도 되는데 이걸 쓱 뺐죠. 뛰면서. 어떡해. 그리고 나서 작가님들이 촬영 끝나고 와서 저한테 아니 그거 재밌었는데 왜 떨어졌냐. 아직 발이 남았는데. 아, 호동 형님이 운동선수가 이기려고 하는 그 승부욕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녹화를 빨리 끝내려고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알았죠. 그냥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강호동 씨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조율하시려고 예, 했죠. 그게 또 운동 선배니까 무서웠을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놀랄 수 있죠. 왜냐면 진짜 이 파이팅이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몸무게 때문에 자주 떨어지셨다고요? 오디션을 그 이후로 많이 보러 다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저한테. 너무 시커멓고 뚱뚱하다고. 그때 뚱뚱한 게 아니라 제가 허벅지가 26인치였거든요. 아, 운동을 한참 하실 테니까. 그렇지. 그렇지. 야구선 터지죠. 네, 야구 선수들 허벅지 운동 계속 하니까 몸도 크고 이러니까 너 배우 안 된다고. 몸 빼야 된다고. 네, 그래서 그때 90kg 넘었었는데 지금 20kg 넘게 뺐죠. 아니 저 얘기 들어보니까 다이어트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전 전문가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어떤 다이어트 많이 알아요? 갑자기 또 전문가예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고요. 어떤 다이어트를 하신 거예요? 우선 자기 몸을 알아야 돼요.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다 비웁니다. 속을. 그리고 나서 식이요법을 해야지 몸에 이제 혈관에 나트륨 다 껴있고 내가 먹던 위가 늘어져 있고 다 그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럼 무슨 약을 먹고 비워내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청소약을 약국가면 팔아요. 유산균. 장청소약이요? 네, 유산균 장청소약. 한번 싹 훑어내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물 마시고 속 다 비워내고 위가 사이즈 줄면 그때 이제 식이요법으로 이제 연료를 넣어주는 거죠. 계속. 그 왼손 다이어트는 뭐예요? 오른손으로 먹으면 내 전두엽에서 지시를 해요. 고기를 이만큼 집어라. 그러면 그만큼 집게 돼요. 맞아. 그렇지. 왼손으로는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집으려고 해도 안 집어지거든요. 짜증나지. 그래서 왼손으로 먹는 걸 이제 계속했었죠. 야, 근데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사람이 지능이니까 포크를 사용하게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조세호 씨는 왼손잡이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왼손 쓰니까 왼손을 좀 잘 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 콩도 옮겨요, 나중에. 콩 잡아는 잘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얼마 만에 얼마를 빼신 거예요? 저거 최고 2주에 10kg 뺀 적 있어요. 2주에. 그러니까 일단 한번 비우고 하는 게 좋구나. 네, 그리고 남자, 여자 잘못된 상식들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보통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운동부터 해요. 맞아요. 남자는 내장 지방이 먼저 쪄요. 맞아요. 그리고 여자는 다이어트를 하신다 그러면 굶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피하 지방이거든요. 여성 호르몬 때문에. 반대로 해야 돼요. 남자분들이 먼저 굶고
식단을 해야 되고 여자분들은 운동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좋네. 이거 좋은 말이다. 진짜 전문가네, 진짜. 정초에 정말 좋은 얘기예요. 운동도 하셨으니까. 아, 빼긴 빼야 되는데. 조경 씨 어떻게 됩니까? 장청소 하셔야죠. 양배추한테 자기야, 양배추가 좋대요. 병원가니까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돈을 빼야 된다. 아 진짜 동물고기처럼 고기 가득 차 있다.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는 아니더라도. 양 배우자고. 아니